자, 이제 우리 2절요. 자, 27페이지 강의 노트 토지정책인데요. 그 중에서 자, 일단 토지정책의 기본 전제 이거죠.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게 토지정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꼭 아실 건 이것만 정리하자고요. 자, 일단 토지정책은 국가에서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개입하는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이겁니다. 좋다. 국가 네가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정책에 대한 방법 또는 정책에 대한 수단이 있습니다. 자, 얘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맨 먼저 국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식인 직접 개입이 있고, 두 번째,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 하지 마라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간접 개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개념 먼저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요. 현재 이게 민간 경제에 있는 토지 시장인데, 직접은 결국은 이 시장 안에서 우리 항상 물건 등을 매매할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직접은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문제 등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만듭니까? 누가? 공공임대주택. 국가가 만드는 거지. 국가 결국은 공급자 입장에 문제 해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직접 개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간접 개입은 뭐냐? 자, 여기 있는 이용 규제는 뭐냐? 이런 거죠.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뭔가 잘못했어. 잘못 국가가 뭐 얘한테 뭐 있으면 어떤 뭐 세금 저기 뭡니까? 얘한테 보니까 뭐 벌금 대신 뭐 어떤 형을 부과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 땅 만약에 상업용만 써놨는데 상업용에 안 쓴 거야. 안 쓸 때 어떤 규제 등을 하죠. 이런 이용 규제라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뭔가 이런 겁니다.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를 주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측면 전해주는 게 뭐냐고 되게 간접 개입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 보시면서 그러면 얘는 주로 중요한 게 어떤 얘가 직접인지 이용 규제인지 간접 항상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내는데 자, 여기 얘를 보시는데 얘는 항상 공공이나 공력이란 말 나오죠. 이건 좀 직접 개입이에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토지구획 정리사. 그 다음에 또 토지언행제도. 이런 거 있죠. 그 외에 뭐 있으면 국가가 땅을 수용한다 이 말은 땅을 매입하는 누구 입장입니까? 수요자 입장이지. 또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수용, 또 환지, 또 매수 같은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국가가 직접 어떤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거든요. 이런 게 대부분 직접 개입이고, 이용 규제는 뭐를 하라 하지 마라 이거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거죠. 어떤 용도로 지정한다, 규제한다, 해제한다, 또는 계획한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허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좀 이용 규제 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간접 개입은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 입장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과목이 있지만 세금 등을 부과한다, 부담금 등을 부과한다 이거예요. 즉 세금 부과하고, 부담금 부과하고, 또는 뭐가 있는 건 금융 지원이 있고, 뭐 등등인데 이걸 전부 다 묶어 뭔지 압니까? 돈이요, 돈. 그러니까 돈 관련된 건 전부 다 간접 개입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시험은 얘하고 얘를 시험 많이 낸다고,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직접과 간접을 보통 시험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설명 보고 대충 개념을 파악될 겁니다. 곧 이걸 다 암기하지 말고 대충 이런 개념 정도 보면 이게 직접이든 간접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 느끼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게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자, 잠시 32페이지 보니까요. 2절
토지 정책에서 1번. 1번처럼 시험 나오거든요. 1번. 그래서 나와 있다시 뭐예요? 이 1번 현재 묻는 게 뭘 묻는 거예요? 직접 개입 묻는 거지. 자, 1번 갑니다. 용도, 지역, 지구 나 있죠? 요건 뭐요? 규제지. 자, 2번 부담금, 돈이지? 요건 뭐요? 간접. 3번 앞에 뭐 붙어 있지? 공영, 요건 직접이지. 4번 개발권, 양도지.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건 규제. 그 다음에 5번째 종합부동산세. 세는 돈이지? 돈은 뭐요? 간접계. 그렇게 하시라고. 그 정도까지 마시면 돼요. 자, 일단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 언행 제도 갑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토지 언행 제도 비축 제도인데 최근에 자꾸 문제 보니 어떤 형태의 문제라는가 하면요. 주로 법 조문 있는 내용이 자꾸 시험 나와요. 일단 이제 법 조문 나중에 할 것이고 지금은 기본 내용을 좀 해보자고요. 토지 언행이 뭐냐는 거요. 이런 게 토지 언행이거든요. 자, 우리 시중은행 마찬가지예요. 시중은행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윳된 돈을 저축하면은 이 돈을 갖다 모아서 필요한 사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똑같은 거요. 지금 하고 있는 토지 언행은 원주시에 보니까 여기에 딱 원주시 땅이 있는데 외곽적 현재 보니까 미개발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요. 이와 같이 미개발된 토지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럴 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만약에 원주시가 점점 도시화 되어지면 도심 쪽의 집값은요? 집값 올라가면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소득이 낮으면 외곽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이런 적이 있죠. 서서히 개발하는데 이게 이미 계획된 개발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개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니까 어떤 지금 주거 공장, 뭐 상업 공장이 혼재돼 있어. 이런 문제 발생 결국은 토지가 효율적 이용 안 되겠다, 그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도시가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개발된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도시, 나중에 할 거예요. 스프를 현상이 있어. 이 스프를 말 뜻은 뭔가 무질서, 무계획입니다. 이런 덩덩이다 문제 발생하니까 할 수 있지. 국가가 뭘 하는가 하면요. 미개발된 땅을 갖다 사전에 이 땅을 갖다가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이 땅을 뭡니까? 관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땅을 갖다 처분 또는 임대를 준답니다. 누구한테? 꼭 필요한 개인 또는 뭐 있습니까? 국가한테 이렇게 처분 또는 임대 준 제도가 뭐냐고 이게 토지은행이에요. 그럼 토지은행 제도는 중요한 건 개념 자체 중요합니다. 자, 일단 거기 있는 강의 노트 27페이지의 큰 4번 가볼게. 토지은행 제도. 자, 어이 갑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말이야. 미개발된 토지입니다. 미개발된 토지를 국가가 사전에 매입하여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 땅을 현재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지. 그러니까 이 말은 공공이 보유하는 거 절대 그 말씀이 사적이 보유한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네, 공공이 보유하다가 필요시에 정부 또는 개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 준 제도가 뭐냐? 곧 이게 토지은행 제도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이때 보니까요. 밑에 장단점 좀 기억하시죠. 장단점. 자, 장점 갑니다. 첫 번째. 자, 기억분 가볼게요. 보세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 원주시가 도시화가 되었을 때 땅값 뛰면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이런 소득이 낮은 분이 외곽지 이렇게 이런 지역에 무질서, 무계획적 개발하죠. 그죠? 하는데 이제 이 땅을 국가가 미리 산 거야. 사면 얘들 들어올 수 있어? 얘가 들어올 수 있냐고, 민간이. 못 들어오겠다죠? 그래서 거기 있는 기억번처럼 뭐 있습니까? 무질서, 무계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미개발된 땅은 땅값 쌀 거 아니에요. 싸면 결국 나중에 비쌀 때 팔 수 있지. 그 이익은 좀 누구한테 가면 국가한테 가는 거지. 자, 개발에 관수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가장 큰 떡이 사실 세 번째인데,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봐보죠.
이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다 딱 공시하면, 또는 이 지역에 현재 뭐 있습니까? 산업단이 들어선다 공시하면 땅값은요? 뛰면 이럴 때 그 땅을 갖다 매입할 때 국가가 쉽습니까? 아마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금방 팔겠습니까? 안 판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협상 기간 길어지지. 그래서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다고. 근데 이 땅을 10년 전에 미리 매입한 거예요.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지역에 도로에서 들어선다면 바로바로 그냥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싸게 매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 뒷업번처럼 뭐 있습니까? 공공용지를 필요할 때 싸게 바로바로 공급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자, 가장 큰 단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땅 누가 매입해? 엄청난 비용 들어갈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사실은요, 아까 제가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가 사전에 매입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개인 또는 국가한테 처분도 임대할 수 있지. 근데 말은 그래. 실상은요, 이 땅을 매입한다는 의미는 조만간 뭔지 압니까? 이 지역 조만간 개발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한 10년 후에. 이거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요 주변 지역에 있는 땅값 고정돼 있겠어? 뛰겠지. 그 주변에 뭐 그만큼 투기 현상이 유발되겠지. 그게 네 연방이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변 지역의 투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 요까지만 개념 파악하세요, 지금은. 그러면, 자, 책에 있는, 우리 아까 문제 33페이지 5번. 책 말고. 5번 문제 풉니다. 자, 5번에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번 풀어보자고요. 4번까지만. 1번 갑니다.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죠? 자, 2번 갑니다. 그럼 선매가 뭔지 알지? 땅을 미리 사는 거예요. 선매를 통해서 장래에 필요한 공공용지 시설을 적기에 아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세 번째. 무질서,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을 수 있죠? 네 번째 갑니다.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는 대량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거죠? 이런 참고로 있죠? 이거 보세요. 이런 매수란 말과 수용은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상에서? 매수, 수용. 응? 국가가 땅을 매입하는 거지. 근데 수용은 강제, 매수는 협의지. 그죠? 협의요.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 원칙은 이제 이 땅은요, 원칙은 매수야. 매수라고 수용이 아니라. 토지은행제도는. 그러면 우리 권리 침해가 훨씬 더 심한 게 매수입니까? 수용입니까? 수용이지. 그게 5번이에요, 5번. 됐죠? 토지은행 원칙은 매수인데, 결국은 수용제도를 훨씬 더 권리 침해는 더 적겠지. 예,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책 갑니다. 241페이지 지역지구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앞에 우리 있어. 앞에 잠시 갈게요. 자, 책 앞에 어디 있는가 하면요. 228페이지. 양갈로 2번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 요 말 뜻이 뭐냐? 아까 했듯이 저기 있는 정책에 대한 수단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이용 규제죠? 이용 규제 보니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보시면 굵은 걸 좀 쭉쭉 그냥 보고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기업번의 토지 용도 지역 지구제, 니은번의 가구 분할, D급번의 각종 인허가 있다죠?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있죠? 아까 이런 내용 있죠? 이거 보통 전부 다 이건 뭐 있습니까? 몽땅 다 이 규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직접 개입에 대한 예가 있을 겁니다. 기억, 굵은 걸 쓰면 니은번, D점 가볼까요? 디귿, 니얼, 리엄, 비읍 이런 거요. 대충 느낌 마시면 안 돼. 느낌만. 그 다음에 자 3번. 간접 개입에 대한 예가 있죠. 그죠? 기억은 맨 밑에 줄지 않습니까? 금융 및 조세 및 금융 지원. 자, 231페이지 맨 위에 보는 첫째 줄 보조금 굵은 글씨. 그런 건 나누시라고. 자, 밑에 확인 학습이 있습니다. 그 박스를 통해서
지금 직접과 간접 등 구분해보죠. 자, 첫 번째. 공공나이지. 요건 뭐요? 직접. 7억세는 돈이지. 간접이죠. 종합부동산세 돈이지. 간접이죠. 네 번째 수용나 있죠? 직접이지.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돈이지. 간접. 공영은 직접. 공공은 직접. 대부 비율은 이건 애매모호합니다. 간접이 될 수도 있고 기저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그래 보시고 그럼 대충 나오는 패턴 알겠죠? 그런 패턴 보시고 다시 자 다시요 241페이지 네, 2절 토지정책 자, 지역 지구지 나 있습니다. 지역 지구는 우리 거기 관련 1번 목적이 있죠. 목적만 좀 봐놓으세요. 자, 목적은 두째 줄 맨 앞에 효율적, 합리적 이용할 목적이고, 자, 쭉 가는 거 부의 외부효과 제거할 목적이죠. 그런 것만 좀 봐놓으시고요. 다른 건 뭐 크게 손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그 다음 244페이지 2번. 토지은행, 토지비축 나 있어요. 우리 아마 최근 여기 보니까 법 조문을 그냥 그대로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 있는 내용을 다는 보지 말고, 아까 설명했듯이 토지은행 제도는 아까 우리 강의 노트 있죠? 제가 저기 개념 설명되어 있죠? 그것만 기억하시고, 다른 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단지할 것은 246페이지요. 거기 7번과 8번, 장점과 단점이 있죠? 내용을 다는 보지 말고 그 중에서 장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네, 5번, 6번이 제일 중요해. 5번, 6번. 지금 5번, 6번 봐놓으세요. 2번, 5번, 6번. (2번은) 뭐예요? 예, 공공용지를 원활하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은 뭐 있습니까? 무질서, 무결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 6번은 뭐 있습니까? 개발이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점도 다는 보지 말고, 동그라미 1번, 2번만 정리하셔.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가 엄청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처럼 뭐 있습니까? 네, 정부가 투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마시면 돼요. 되었죠? 자, 지금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 통과. 그 다음에 249페이지 3절 주택정책. 그래서 251페이지 임대료 정책. 자, 강의 노트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8페이지 임대주택 정책 있죠? 그럼 이 문제는 매년 시험에 꼭 나옵니다. 100%.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국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공 임대주택 정책,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임대료 보조죠.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볼 게 임대료 보조라고. 공공임대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게 임대료 규제를 완전히 내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숙지하고 여기 좀 이해되면 그다음 임대료 보조하시고 근데 시간 남거든 마지막 가서 이 공공임대 공부하시라고. 자, 아무리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오늘이 거의 마지막인데 지금은 제가 뭐라는가 하면요.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할 겁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있거든요. 분리 나중 가면요. 이걸 세 개 다 묶어서 같이 할 거예요. 최근에 문제 보니까 임대료 규제 따라 공공임대 따라 시험 안 나옵니다. 전체 같이 묶여 시험 나오니까. 자, 일단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부터 할 거예요. 근데 꼭 아실 거 지금부터. 최근에 문제를 보니까요. 이런 두루뭉실 시험만 나오지 않고 분명히 얘는 단기, 장기를 구분해 시험 낸다고 문제를 갖다가.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할 거예요. 단기와 장기 구분 기준이 뭐예요? 단기, 장기. 전에 했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 그렇지 못하면 단기야.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이 말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단기는 반드시 수요만 변화 있어. 공급은 항상 고정돼 있어. 장기일 때는 항상 공급 변화가 있다고. 이걸 좀 기억하자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임대료 규제를 좀 깊숙하게 들어갈 거 일부러. 들어가면 다음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임대료 규제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사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일단 임대료 규제는 뭐냐? 보세요, 이제. 원래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되면 여기에 무슨 곡선? 여기에 무슨 곡선? 이렇게 수요 공급 따라 균형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에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임대료 치면 돼요. 시장 임대료. 이럴 때 이만큼 내가 양을 살 수 있는 균형 양이 있어요. 자, 근데 있다 보니까 민간 경제에 맞게 되니까 이 월세가 있죠. 월세 시장에서 100만 원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국가가 집이 없는 분을 위해서 뭐라는 가 절대 이거 이상 받지 마라 규제를 딱 하는 거예요. 절대 60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여기 임대료 규제라고. 그러니까 시장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해서 이거 이상 받지 마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최고 가격제입니까? 최저 가격제입니까? 응? 이거 이상 받지 마라 했잖아. 그건 뭐야? 최고 가격제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볼 거예요. 보는데 이걸 갖다 제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건 꼭 구분하셔야 돼. 해서 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 장기 설명 안 돼 있지. 안 된 건 좀 더 장기에 대한 설명이야.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단기일 때라고 했을 땐 단기를 설명하고 이런 단기, 장기 설명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장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아까 했지만 단기는 반드시 공급은 항상 뭐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공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자, 원래 있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 대한 임료가, 시장 임료가 월세 얼마요? 100이죠? 이럴 때 양이 100개 정도 있다 가정하자고. 근데 국가에서 뭐라 했습니다. 너 절대 6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했답니다. 했어요. 자, 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원래 보니까 수요자는 사실은 뭐 있습니까? 과거에는 100만 원 주고 월세 들던 것, 지금 얼마 주고 있죠? 60쯤은 훨씬 더 싼 거지. 싼 것만큼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수요는 뭐하죠? 늘어나지.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맨 먼저. 첫 번째, 단기는 수요가 뭐 있습니까? 늘어난 거지. 그죠? 두 번째, 자, 기존 임차인은. 분명히 어려운 거 알지만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할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죠.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는 묻는 문제예요. 자, 현재 기존 주택 월세 얼마요? 얼마요? 100이죠? 신규 얼마요? 60이죠? 그럼 이동합니까? 해야 되지. 이게 더 싸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 결과 국가 원래 임대 규제는 목적이 뭐요? 기존 임대주택이 그냥 머물렀길 바랍니까? 신규로 넘어갈 바랍니까? 국가가 임대를 규제한 목적은 기존 임대주택을 계속 살길 바랍니까? 신규로 넘어갈 바랍니까? 신규로 넘어갈 바라는 거지. 목적이.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 규제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있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장기는 뭐야? 장기로. 자, 장기는 뭐냐, 이제? 장기는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자, 원래 이게 수요고 얘가 공급이에요. 자, 공급인데 이때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 입력 얼마요? 100이죠. 국가에서 이때 뭐 있습니까? 얼마 이상 받지 마라?
60 이상 받지 말했을 때, 자, 규제했습니다. 일단 공급이 증가든 감소할 수 있거든. 아까 설명했던 단기는 요것만큼 수요가 뭔 거요? 증가된 거지. 단기까지는. 근데 장기는 보니까 이제는 공급자가 원래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이윤 발생되지만 지금 국가 60 이상 받지 말아 했지. 결국은 요것만큼은 공급자는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본 것만큼 공급량을 뭐합니까? 줄이겠죠. 그런 결과 현재 누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지. 공급보다. 이런 걸 말하죠. 초과 뭐 발생했다? 초과 수요 발생한 만큼 결국은 우리 잘 알지만 이걸 잃어보시면 돼요. 서울역 가보니까 명절날 기차편 한정되지만 살 수 있는 수요자 많지. 많아지면 결국 뭐 발생합니까? 암시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같은 거 아니에요? 나와 있는 집은 한정되지만 살 수 있는 수요자 많은 거 아니죠? 이런 이제 큰 틀을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맨 먼저 자, 첫 번째. 이제는 누가 감소했습니까? 단기는 수요 증가지. 장기는 공급이 이윤이 그만큼 떨어진 거요. 떨어지면 크게 세 가지 행동을 취할 거라면 첫 번째 뭐가 있는가 이겁니다. 과거보다 공급 뭐합니까? 감소하지? 그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공급자는 결국은 규제한 만큼 결국은 단가 떨어진 거지. 그 단가 떨어진 만큼 집을 지을 때 좋은 자재 쓰겠냐고. 보면 그 단가에 맞춘 나쁜 자재 쓰겠다죠. 그런 결과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진다고 그죠. 세 번째 보니까 이미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원래 정상이윤이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인데 현재 월세 60 이상 받지 말아 했죠. 그 손실 본 거 아니에요? 그 손해 본 것만큼 얘는 절대 임대 등을 주지 않고 분명히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뭐 하겠습니까? 더 안 되겠다, 그죠? 이 말은 월세 등을 주던 걸 전세 등을 분명히 바꿀 거란 말이에요. 이윤이 감소한 만큼. 자, 그래 보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지. 그래서 초가 뭐 발생합니까?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되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암시장 말뜻이가 아닙니까? 암시장이. 자,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뭐라는가 하면요. 집 들어올 수 임차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좋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성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 안에 들어올려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공급자는 얘한테 뭐 있습니까? 또 다른 이면 계약서를 분명히 요구할 거라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50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벌써 뭐예요? 가격이 몇 개 있지? 2개 있지. 그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계약서 2배에 이면계약서 분명히 있을 거라면 이게 암시장이에요. 암시장. 그래서 예,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 결 가격이 몇 개 존재합니까? 이중 가격이 존재하죠. 자, 이중 가격이 존재한 것만큼 뭐 있습니까? 얘는 반드시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죠? 이거 이외에 실제 지불되는 더 높은 비용이 지불한다는 이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이때 보니까 자, 기존 임차인은 요걸 묻고 자는 거예요. 임차인은 만약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 중요하다고. 자, 기존 임차인 월세 얼마요? 자, 신규 넘어 월세 얼마입니까? 이제 실제 지불되는 비용은 150이지. 이동해? 안 하지. 자, 그런 결과 국가에서 원래 임대료 규제 효과 목적은 기존 임차인 신규는 넘어가길 바랬는데 오히려 장기가니까 오히려 뭐 있습니까? 얘가 이동하지 않는 결과 임대료 규제 효과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 자, 이걸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다 보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비교하셔야 돼. 하는데,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맞아. 단기는 수요만 이동된다. 장기는 공급만 이동된다. 이거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단기는 수요 증가, 장기는 공급 감소야.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한다 생각하시고 요것만 일단 이해하시라고. 요거 내용만. 요거까지만.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그 강의 노트에 설명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읽어볼게요. 자,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요 질문 꼭 기억하셔야 돼. 원칙은 시장 임료는 없습니까? 아니면 규제 임료는 없습니까? 높지, 그지? 근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시장 임료보다도 규제 임료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묻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월세가 100인데 국가에서 말하는 거면 야, 이거 13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봐보자. 130 이상 받지 말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요것만큼 수요는 얼만큼 발생하지? 공급이 얼만큼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드는데 벌써 뭐 초과 공급 발생하지? 빈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할게. 이거 가만히 놔둬도 월세 얼마예요? 국가에서 개입하지 가만히 놔둬도 월세 얼마예요? 130 이상 받지 말아 했을 때 월세 얼마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130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만큼 월세 올라가면 수요 감소하지. 공급 늘어나지. 요만큼 빈집 발생하지. 집을 갖고 있는 집 주인들은 빈집을 그대로 놓아두길 바랍니까? 아니면 월세 등을 낮추길 바랍니까? 그럼 결국은 뭐요? 이거 이상 받지 말아도 월세 얼마요? 결국은 100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 초과 공급 발생합니까? 해요? 안 하잖아. 이거 이상 받지 말아, 자, 다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월세 100 아니야. 이거 이상 받지 말아도 월세 얼마요? 10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할 수가 없어.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런 뭐요? 효과가 없더라. 이게 중요하다고. 핵심이. 요건 예외요. 이런 건 따로 띄워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어딜 보는가 하면요. 문제 보니까 자, 저기 있는 34페이지 갑니다. 네, 34페이지. 1번 문제. 1번 보니까 임대료 규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거기 설명된 거 보니까 장기, 단기 설명 안 돼 있잖아. 그럼 무조건 이게 장기일 걸 가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 있죠? 여기 보세요. 잠시. 이 속에 좋은 말이 있어?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문제 푸는 여러 걸 설명할 건데 임대료 규제는 장기는 전부 다 나쁜 말 써야 돼. 좋은 쪽에서 이제 다 틀린 거야. 아주 흑백률로 본다면. 자, 가볼게 이제. 자,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지겠지? 초과 수요 발생하지? 주거이동 활발합니까? 활발하지 못한 거지? 그 다음에 기존 임대주 다른 용도로 질환 됩니까? 네, 다른 용도로 질환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투자를 기피합니까? 선호합니까? 기피하죠. 답은, 자, 거기서 3번이죠? 그죠? 자, 다시 문제 3번 한번 풀어봐, 이제 지금부터. 문제 3번. 요건 시간 줄 테니까 단기, 장기 나 있거든요.
앞으로 시험 나고 문제 3번 전 시험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좀 어렵죠? 같이 볼게요. 1번 갑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요거 묻는 거지. 예외. 그죠? 이럴 때는 뭐 있습니까? 예, 균형 임대료이든 공급량은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이거죠? 자, 2번 가볼게.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다, 이 말은 일반적 상입니다. 그 뜻이. 이럴 때 뭐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진다, 그죠? 3번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우리 전에 얘기했죠? 공급은 단기간에 신규 물건 만들 수 있어, 없어?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죠? 공급은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이야. 어떤 경우라도. 장기는 탄력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지금은 그냥 넘어가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다. 이건 일반적이죠. 그죠? 이럴 때 말해 장기주는 뭐 발생한다? 엄성적 거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암시장이 있지?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5번 가볼게요. 자, 쭉 임대료 규제 이전의 균형 수급량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가 초과수에서 많이 발생한다. 칠판 보자고요. 단기는 이만큼 발생했지. 초과수요가. 장기는 이만큼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는 단지 수요만 증가한 거야. 장기는 공급까지 감소한 거거든. 훨씬 더 초과수요 많이 발생해 누구요? 장기지. 자, 그런 걸 시험 내게 돼 있어. 자, 일단 흐려보시고 그다음 다시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보조 정책.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집에서 꼭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무조건 철저히 이 규제야. 그러니까 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건 매년 시험 나와주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누구냐? 얘야. 이거 한 90%예요. 나올 확률이. 그냥 높으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자, 두 번째 임대료 보조 할 거예요. 임대료 보조가 뭐냐? 이런 방식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현재 보니까 여기 임대주택인데요. 자, 얘가 보니까 이 집이 현재 3억 정도 한다 하자고요. 내가 현재 전세대 갈 목적인데. 사람들은 잘 알지만 어떤 집을 가질 때 자기 소득이 중요하거든요. 소득이 1억 이상일 때만 이 집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정해보자고. 이따 보니까 소득이 1억 이하 되는 분들은 저기 있는 임대주택을 가져가지 못하겠다죠. 그래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에서 할 수 없이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국가가 보조금을 준답니다. 3천 정도 준다 가정해보자고.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는 내 소득이 7천만 있어 이 집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이 말은 내 연봉이 올라간 효과가 있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 보존하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연봉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어쨌든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내 소득이란지 이런 대체 효과 때문에 앞에 말에 큰 의미가 없어요. 뒷말이 중요합니다. 주택에 대한 소비는 더 많아집니까? 감소합니까? 올라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내 연봉 올라가면 집만 좋은 거 삽니까? 다른 소비는? 자동차 같은 건? 좋은 거 사겠다, 그죠? 그래서 다른 소비도 뭡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누구한테 지급하는가면요. 잘 알지만 소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고
집을 짓는 개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8년 전만 있습니다. 공급자에게만 지급했어요. 저 건축업자에게만 지급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박친 회사가 있죠. 부영건설. 그런 거요. 자, 근데 어쨌든, 예, 이럴 때, 이 건축업자들은 소비자, 수요자 둘 다 보증 지급할 수 있어요. 있는데, 요 말을 기억하시라고. 소비자의 주거 선택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둘 중에 누구 보죠? 건설회사에게 보조금 주면 걔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소비자에게 보조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있는 집을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소비자 보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지급한 지급 방법, 보조금 지급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크게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이 있어. 아니면 집을 샀을 때 보조금 줄 수 있는 가격 보조가 있어요. 얘는 집을 사기 전에 미리 현금 주는 거죠. 이런 걸 뭐라냐? 소득 보조요. 현금 보조. 이런 집을 샀을 때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뭐냐? 집세 보조거든요. 자, 두 개 특징이 있는데 물어보죠. 여러분 같으면 현재 어떤 보조를 선호합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면 현금 받아서 우선 필요한 것을 먼저 쓰고 조금 좋은 집 살 것 같아. 그래서 효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큰 게 누구냐? 현금 보조죠? 근데 이게 최대 단점이 있죠? 국가가 집 사러 돈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삽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란 거예요. 얘는 집을 사야만 보조금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 효과는 뭐가 더 큽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요것만 기억하 지금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증가야. 둘 다. 자, 일단 요거 마시면 돼. 자, 여기 설명할 건데, 이런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자, 해볼게. 자, 가볼게. 보조금이 지급되어지면은 수요자한테 수요 뭐합니까? 수요. 그럼 단기는 꼭 아시면 공급은 고정돼 있어요. 공급이 고정돼 있는 결과, 자, 불변.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지? 뭐 발생한다? 초과 수요 발생되면은 집값은 올라가지. 자,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기존 공급은 초과이 발생되거든? 초과이 발생된 것만큼 이제 시장에 진입합니다. 공급자가. 하면 일정 기간의 공급은요? 집값 올라갔다 이면 벌써 초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은 뭡니까? 떨어지겠지. 자, 중요한 건 보세요. 분명히 수요 뭐 했어? 공급 뭐 했어? 자, 다시 저기 있는 임대료 규제 가봐. 임대료 규제는 수요 뭐요? 증가. 그다음에 공급은 감소지.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나중 것은.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이건. 지금 할 것은 요거까지만 기억해. 1번, 2번만. 이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1번, 2번까지만 정리하시라고요. 3번은 나중에 하면 제가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제가 강의 노트는요. 28페이지 보니까 3번 임대료 보지 정책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에 기억본까지 설명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임대는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잠시 그러면 잠시 문제 풀자고. 35페이지 5번 문제.
자, 1번 갑니다. 저소득층의 정부가 임대를 일부러 보호해주는 말하는 거죠. 2번, 실질 소득의 망가 증가된 효과가 있지. 3번, 임대주택의 수요는 뭡니까? 증가. 4번, 공급은요? 증가지. 5번 갑니다. 자, 결과는 저소득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정책 중 한 예가 되는 거죠. 오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갑니다. 공공임대. 자, 보세요. 이 공공임대는 국가고리 항상 보니까 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거 볼래요? 이렇게 보셔야 돼. 자,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죠.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10개. 근데 우리 항상 기본 전제는 이 맨 먼저 만들어진 주택이 사적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공공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이걸 먼저 아셔야 돼. 기본 전제 수요가 필요한 만큼 공급 만들어질 게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이거 한 얘기죠. 국가 개입하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문제 등이 발생하면 개입하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사적이 먼저 만들 거 아니야. 그죠? 민간주택이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민간의 수요가 필요한 만큼 공급 만들었습니다. 근데 월세가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시면 나중에 이제 국가가 개입한다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여기서 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공공임대를 갖다가 3개 정도 더 만들어주고. 이제 월세가 분명히 공공이 더 싸겠죠? 공공 현재 60만 원 된다 치자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줌에 따라서 뭘 보는가 하면 공공주택 시장 변화가 아니라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항상 제목이 비록 공공임대주택이 나오지만 절대 기억할 게 뭐 있습니까?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집을 짓는 건 단기, 장기.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합니다. 단기, 장기 구분 기준이 뭐예요? 구분 기준. 오케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고 차이입니다. 자, 가볼게, 이제. 보세요. 단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적 임대하고 있어요. 자, 원래 사적 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요. 공급 몇 개예요, 원래? 수요가 필요한 만큼 만들어진다고. 이게 현재 수요거든요. 이럴 때 월세 얼마라고? 100만 원이야. 자, 그런데 잘 보실게. 이런 사적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이 공공인 사적에 있는 임차인들은 이게 월세 더 싼 거 아니에요? 싸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죠? 자, 수요가 이동합니다. 어디로? 공공으로. 이 말은 사적 임대주택 수요는 증가, 감소? 감소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싼 공공임대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결과 사적 임대주택 수요가 뭡니까? 이렇게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월세가 뭡니까? 떨어지겠지. 그죠? 요까지 단기야. 단기는 요거 마시면 안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단기는 뭐 한다? 수요가 뭐 한다고? 감소한다. 이건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장기 가볼게요. 항상 이제 장기는 공급이 완만합니다. 이렇게 완만한데, 이와 같이 최초에 있는 수요가 있을 때 월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100만 원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 보니 단기에선 수요 뭐 있죠? 줄었지. 월세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적 임대주택, 사적 임대주택은 뭐 임대인들은 뭐 있어? 원래 100만 원 받을 것 현재 60만 원 받고 있는 거지. 여기 차이만큼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본 거만 공공 임대주택, 사적 임대주택이 점점 하겠으면 이게 공급을 줄이겠지.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줄인가 하면 항상 뭐든지 정상윤이 발생되니까 감소하게 돼 있다고. 이 말은 이것만큼 뭐 있습니까? 사적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월세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죠? 다만 그러면 장기에서 뭐 발생하면 장기는 공급이 많은 거요? 주는 거지. 요것만 지금 기억하시라고.
물론 이걸 번역해 볼게. 자, 다시요. 단기는 월세 볼게요. 자, 사적 임대주택 월세 얼마인지 단기 60이죠? 공공은요? 60이지? 자, 장기로 가면 월세 얼마 되겠습니까? 사적은 얼마죠? 100 그죠? 다만 여기 있는 공공 항상 월세 고정돼 있다고. 자, 딱 두 개 맞아. 항상 보니까 공공임대는 단기 수요 감소, 장기 공급 감소요. 그런데 장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가격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죠? 이중가격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공임대주를 갖고 임차인은 요거만큼 임대료 차익이 있지. 차익만큼 있으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일단 그래 흘러가는데 지금은 요건 잊어버려. 공공은. 그냥 설명한 거야. 다음 이 3월달 기억하시고. 지금 볼 게 뭐 있으면 앞에 있는 임대료 보호자고 저기 있는 임대료 규제만 기억하시라고. 이거 버리시고 지금은.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아마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공공임들은. 그러니까 지금 공공하지 말라고. 공공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있으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할게요. 자, 책 볼게. 책 보자고요. 책 251페이지요. 임대료 규제. 자, 거기 있는 갈로 2번 규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기억하시고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높은 경우죠. 이건 예외사항이죠. 그죠? 자, 뒷장요. 자, 동그라미 2번 나 있는데 그거는 2번 같은 일반적이 아닙니까? 일반적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책은 전부 다 보니까 단기, 장기 구분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네, 장기일 걸 좀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걸 갖다 그려보지 말고 나중에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 우리 책은 단기, 장기 구분 안 돼 있으면 좀 이것만 설명되어 있거든. 근데 실제 우리 최근 문제 보니까 단기, 장기를 구분시킨다는 문제에서. 자, 하여튼 이런 형태로 공부하셔야 돼, 이걸.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 자, 254페이지. 네, 거기 굵은 글씨 넷째 줄이 있죠? 그거 줄 끊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 따라서 뒤에 있죠? 일반적으로 임차인 주택 서비스는 소비는 일정 유지하는 경우에 다른 재화의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갈로 1번 수요측 보조가 있죠. 수요측 보조 항상 뭘 보는가 하면 그 밑에 박스 있지. 박스를 보시면서 뭘 보는가 하면요. 요거 묻는 거예요. 요 내용.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요걸 보시면서 뭐 있습니까? 밑에 그 효과 있지. 소비자 효용은 누가 더 크다? 그 뭐라 했습니까? 현금 보조지? 밑에 내용 글자 보지 말고 우측 갑니다. 정책 효과 목표 달성 효과 누가 더 큽니까? 가격 보조죠? 그런 거 마시라고. 지금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자,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공공임대주택형 것들은 통과. 자, 그래 보시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조세 정책 할게요. 조세 정책.